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병화는 태양에다가 비유를 한다면은 정화는 인공적인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를 인간의 능력으로 살펴본다면은 도구를 제작하거나 이제 만드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화물질인 이 목이 필요해요. 그 목인데 젖은 나무는 안 되겠죠. 이제 인화를 해야 되니까 정화의 에너지가 되는 마른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조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화는 인화라고 하는 이제 능력을 목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을목의 인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의식주나 인문, 예술 분야에 들어가고요. 간목으로 인화를 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을목과 비슷하기는 한데 주로 이제 산업 기술 분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목의 인화는 특히 이제 장기적이라는 이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장기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을목은 단기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능력을 정화가 발휘를 하는데 그 발휘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화극금이라고 하죠. 화극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 경금을 재련하고 신금을 재련하는데 그 재련을 한다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만들고 제작하고 가공하고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 있는데 신금을 재련하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제 노화가 되었다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하거나 업그레이드라고 하거나 AS라고 하거나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고친다, 더 나아지게 이제 리모델링한다 이런 의미가 정화로 신금을 재련하는 화극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금을 화극금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재료를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구화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극금으로 금을 재련을 했으면 그 재련을 한 다음에는 수로다가 담금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대장간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불에 벌겋게 달고 가지고 쇠를 막 이렇게 두드리죠. 그 두드리는 그 과정이 이제 재련 과정이고 두드렸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물에 넣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가 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담금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로서 담금질을 한다는 것이 우리 명리 용어로 금생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실력을 널리 알리고 그로 인해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용은 간목과 을목이에요. 그 간목과 을목을 통해서 실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용은 경신금이 되는데 실력을 발휘하는 용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임계수가 되는데 가치를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에게 갑을목이 있으면 자기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가, 박사님 그러면 되죠. 정화에게 경신금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일이 있다는 뜻이죠.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간목으로 을목으로 정화를 인하를 해도 금이 없으면 실력은 만드는데 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갑을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했으면 내가 이제 판매를 하려면은 임계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화에게 임계수가 있으면 판매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은 능력도 없고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잘 팔리니까 뭔가 능력을 파는 것과 같고요. 뭔가 기술을 파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목이 없고 금이 왕하다 그러면 실력은 없죠. 실력은 없는데 일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없고 정화와 임수만 있으면은 영업사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죠. 만약에 목과 금이 있는데 수가 없으면 목으로 실력을 쌓고 일을 했는데 내가 뭔가를 작품을 만들었지만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일하는 능력은 있지만 남들한테 알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은 영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집을 짓는다면 내가 시공을 했으면 분양은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관계와 동업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화가 임계수를 만나게 되면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높이 간다는 뜻이고요.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멀리 간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화가 계수를 만나면 그 구역 안에 있어요. 좁은 의미를 말하죠. 멀리 가지 않고 그 구역 안에 있는 동네 사이즈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면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이 임수와 정화는 이제 좋은 관계죠. 정임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바람이 나면 멀리 도망간다. 병화가 임수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면 동네에 있어요. 동네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겠죠. 정화가 계수도 마찬가지예요. 정화에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정화의 단점이라는 것은 먼저 일단 정화가 다 하면 열이 지나치면 목분이 된 거죠. 누가 오나 보다. 열심히 배우고 능력을 쌓았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열이 지나쳐서 금을 태워버려요. 그 금을 녹여버려요. 이걸 금소라고 해요. 목이 타버려요. 목분이라고 해요. 또 수가 말라버려요. 이거는 이제 수가 마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안개처럼 안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가. 작은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냄비 같은 데 넣어놓은 그런 수라면은 말라버리지만 강물이나 바닷물을 정화로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안개가 된다라고 해요. 되게 이제 차가운 기운이라는 의미세요. 차가운 기운. 금생수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금생수 된 수를 말하는데 두 번째는 6월 그러니까 추분에서부터 동지까지 그리고 축월까지 수는 정화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정화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수가.
그리고 토가 지나치면 매광이 돼요. 정화에게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제 빛과 열이 매광이 되어서 이렇게 막 나오지를 못하죠.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평생 그 시대가 맞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2개 이상 있으면 정화의 열은 보존이 되지만 빛은 발하지를 못해요. 더 밝은 것이 있잖아요. 병화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는 빛을 잃어버려요. 일을 해서 내가 공은 많이 세웠는데 그 공은 누가 가져가요? 병화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정화에게 병화는 좋지 못한, 정말 좋지 못한 이제 겁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다화치라고 해서 마른 나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불이 확 타는, 불이 치열하게 타는 게 있죠. 개인적인 능력이 커서 너무 능력이 지나쳐서 임무를 맡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다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이제 물 먹은 나무가 너무 지나쳐서, 물 먹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젖은 나무를 떼는 거죠.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한테 비유하면 성질이 못 돼서 아주 싸나워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란 뜻이에요. 이 성격이 잘못됐다, 혹은 우울증이 걸렸다, 뭐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서름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다화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화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봤는데요. 실제 이제 그 정화의 쓰임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많죠. 병화가 목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면 정화는 목을 죽여서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거죠. 병화가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화는 개인적인 능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화를 얘기할 때는 병화와 대비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병화와 정화는 하는 일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한,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열이죠. 그 열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병화에게서 왔어요. 병화의 상화라고 하는데요. 상화라고 하는데, 병화의 그 빛이 여름에, 한여름에 땅을 이렇게 대지를 이렇게 쬐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닥에서 이제 그 열이 나와요. 정화의 열이. 그 열이 나서 그 다시 위로 올라가요. 정화의 열기가 땅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제 염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도 불화, 땅에서도 화, 이렇게 염상하다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또 시간이 나면은 또 정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